서울의 심장을 적시는 차가운 밤비처럼 이서연의 마음에도 시린 절망이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강남의 스카이라운지 바 창가에 홀로 앉아 도시의 불빛들이 빗방울에 번져 흐릿해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보석처럼 빛나는 야경은 5년간의 사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그녀의 심정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바로 몇 시간 전 그녀는 자신의 남자친구가 가장 친한 친구라고 믿었던 동료와 호텔에서 나오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들의 배신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서연의 심장을 관통했다. 그녀는 늘 성실했고 계획적이었으며 관계에 있어서는 더더욱 헌신적이었다. 그런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잔인한 배신감과 공허함뿐이었다. 서연은 독한 위스키 잔을 들어 단숨에 들이켰다. 타는 듯한 액체가 목을 넘어 위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감각이 오히려 현실의 고통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었다. 오늘 밤만큼은 이성적인 이서연, 성실한 전략기획팀장 이서연이 아닌 그저 상처받은 한 여자로서 모든 것을 놓고 싶었다. 그녀는 텅 빈 잔을 내려놓으며 웨이터를 향해 손짓했다. 바로 그때 묵직하고 낮은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들려왔다. 여기 한 잔 더 부탁합니다. 같은 걸로. 고개를 돌리자 언제부터 옆에 앉아 있었는지 모를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슈트를 입고 있었고 셔츠에 단추를 두어 개프로 헤친 모습에서는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과 은근한 섹시함이 묻어났다. 날카로운 콧날과 깊은 눈매, 다부진 턱선은 마치 조각상처럼 비현실적인 느낌마저 주었다. 그 남자는 서연에게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바텐더에게 주문하고는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주변에는 다른 사람들의 소음과 동떨어진 듯한 고요함과 알 수 없는 고독감이 감돌고 있었다. 서연은 왠지 모르게 그에게서 동질감을 느꼈다. 화려한 도시의 밤속에서 각자의 상처를 숨긴 채 홀로 술잔을 기울이는 외로운 섬. 잠시 후 그가 주문한 위스키가 서연의 잔과 함께 나란히 놓였다. 그는 슬쩍 고개를 돌려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 어두워서 그 속을 전혀 짐작할 수 없었다. 혼자 오셨나 봅니다. 그의 목소리는 위스키처럼 부드러우면서도 강렬한 여운을 남겼다. 서연은 대답 대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낯선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싶은 기분은 아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존재가 불편하게 느껴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의 침묵은 시끄러운 위로의 말보다 더 큰 위안을 주는 듯했다. 이 도시의 밤은 때로는 너무 많은 것을 드러내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감추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남자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의 말은 서연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듯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어쩌면 감추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보이지 않는 거겠죠. 진심, 거짓, 욕망 같은 것들이 뒤섞여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분했다. 그들의 대화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직업이나 이름 같은 개인적인 정보는 서로 묻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음악과 술, 그리고 도시의 불빛이 만들어내는 분위기에 기대어 삶과 사랑, 그리고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의 통찰력 있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서연의 상처받은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고 그녀 역시 가면을 벗고 자신의 솔직한 감정들을 털어놓을 수 있었다. 그와의 대화는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자기 자신을 다시 만나는 과정 같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바에 흐르던 재즈 음악이 끝나고 마지막 손님들이 자리를 뜰 무렵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의 깊은 눈동자 속에는 짙은 욕망과 함께 그녀의 아픔을 이해한다는 듯한 기묘한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가 먼저 손을 내밀어 테이블 위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그 순간 이성과 논리는 마비되었고 오직 심장의 고동 소리만이 세상을 가득 채웠다. 여기서 나갈까요? 그의 낮은 속삭임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낯선 호텔방의 침대에서 눈을 떴다. 부드러운 시트의 감촉과 희미하게 남아있는 그의 체향이 간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옆자리를 보았다. 남자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아침 햇살에 비친 그의 얼굴은 어젯밤 바에서 보았던 모습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무방비해 보였다. 서연의 심장이 다시 한번 세차게 뛰었다. 하지만 곧이어 밀려오는 것은 현실 자각과 약간의 후회였다.
이것은 일탈이었다. 상처에 대한 반항이었고 현실로부터의 도피였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현실로 돌아가야 했다. 그녀는 침대에서 조용히 빠져나와 흩어진 옷가지를 주워 입었다. 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본 후 그녀는 아무런 메모도 남기지 않은 채 조용히 방문을 열고 방을 나섰다. 하룻밤의 인연, 이것으로 충분했다. 다시는 마주칠 일 없는 낯선 사람으로 남는 것이 서로에게 최선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로부터 며칠이 흘렀다. 서연은 다시 SY그룹 전략기획팀장 이서연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간밤의 일탈을 머릿속 깊은 곳에 봉인한 채 산더미처럼 쌓인 업무에 자신을 몰아넣었다. 회사는 곧 취임할 신임 CEO에 대한 소문으로 술렁이고 있었다. 해외 지사에서 신화적인 성공을 거둔 인물이라는 둥, 기존의 낡은 경영진을 모두 물갈이할 것이라는 둥 무성한 추측들이 오갔다. 서연은 그런 소문들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누가 오든 그녀는 자신의 일을 완벽하게 해낼 자신이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신임 CEO의 취임식이 열리는 날이 밝았다. SY그룹의 모든 임직원들이 대강당에 모였다. 무거운 긴장감과 기대감이 뒤섞인 공기가 강당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팀원들과 함께 중간쯤 자리에 앉아 있었다. 덴달은 그녀의 옆자리에 앉은 최태환 상무가 콧방귀를 끼며 비아냥거렸다. 어디서 낙하산이 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이 회사 만만치 않다는 걸 곧 깨닫게 되겠지. 그는 사내 정치의 달인이자 서연을 항상 눈엣 가시처럼 여기는 인물이었다. 곧이어 명예회장의 짧은 퇴임사가 끝나고 사회자가 격앙된 목소리로 새로운 CEO를 소개했다. SY그룹을 새로운 미래로 이끌어갈 신임 대표이사 강지훈 CEO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와 함께 무대 연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그는 완벽한 핏의 슈트를 입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로 단상을 향해 나아갔다. 강당의 모든 조명이 그에게로 쏟아졌고 그의 모습이 대형 스크린에 선명하게 클로즈업되었다. 그 순간 서연의 세상은 그대로 멈춰버렸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남자는 며칠 전 낯선 호텔에서 하룻밤을 함께 보냈던 바로 그 남자였다. 날카로운 콧날, 깊은 눈매, 다부진 턱선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기억 속 모습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는 무대 중앙에 서서 강당을 가득 메운 직원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차갑고 예리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잠시,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분명하게 서연이 앉아있는 곳을 향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 어떤 감정도 스쳐 지나가지 않았지만 서연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하룻밤에 낯선 사람이 아니었다. 다시는 마주칠 일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그녀의 모든 것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위치에 있는 SY그룹의 새로운 지배자 강지훈이었다. 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고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만 같았다. 강지훈이라는 이름이 그녀의 뇌리를 망치처럼 내리친 그날 이후 이서연의 세계는 뿌리부터 흔들렸다. 회사는 새로운 CEO의 등장으로 거대한 폭풍의 눈으로 변해 있었다. 그의 과감한 경영 스타일과 냉철한 카리스마는 연일 화제였고 복도를 지나는 직원들의 대화는 온통 그에 대한 이야기뿐이었다. 서연은 그 모든 소음 속에서 유령처럼 자신의 존재를 지우려 애썼다. 그녀는 출근 시간을 조금씩 앞당겼고 누구보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불필요한 마주침을 피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그날 밤의 기억을 지우려 했다. 그것은 끔찍한 실수였고 하룻밤의 일탈이었으며 결코 그녀의 삶과 교차해서는 안 될 외딴섬 같은 사건이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이제 그녀의 현실 그 자체가 되어버렸다. 그의 이름이 밝힌 결제 서류를 볼 때마다, 전사 메일 발신인 칸에서 그의 이름을 확인할 때마다 서연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을 느껴야만 했다. 마치 목에 보이지 않는 족쇄가 채워진 것처럼 숨막히는 긴장감이 그녀의 일상을 옥죄었다. 그의 방식은 조용했지만 확실했다. 그는 취임 일주일 만에 실적이 부진한 부서의 장들을 가차없이 교체했고 불필요한 관행들을 모조리 폐지했다. 그의 모든 결정은 데이터에 기반했으며 감정이나 사적인 관계가 개입될 여지는 전혀 없어 보였다. 그는 철저히 공적인 인간이었다. 그래서 서연은 아주 잠시, 어쩌면
그가 정말로 자신을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헛된 희망을 품기도 했다. 그에게 그날 밤은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저 스쳐 지나가는 무의미한 하룻밤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희망은 첫 임원회의에서 산산조각이 났다. 서연은 전략기획팀장으로서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사업 계획을 보고해야 했다. 그녀는 며칠 밤을 새워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거대한 테이블 상석에 앉아있는 강지훈이 보였다. 그는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지만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실내 온도가 몇 도는 내려간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서연은 말은 입술을 축이며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발표 차례가 되자 서연은 애써 떨리는 다리를 감추며 연단으로 나아갔다. 스크린에 첫 페이지가 뜨고 그녀는 준비한 대로 보고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곧 그녀의 프로페셔널한 면모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미래 전략을 제시했다. 발표를 하는 내내 그녀는 강지훈의 시선을 애써 피했다. 하지만 그의 묵직한 시선이 자신의 등 뒤에 모처럼 박혀있는 것이 느껴졌다. 발표가 끝나자 정적이 흘렀다. 강지훈은 아무 말 없이 턱을 괜 채 서연을 빤히 응시했다. 그의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는 그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이서연 팀장. 그의 입에서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 서연은 숨을 멈췄다. 보고서의 데이터는 훌륭하지만 지나치게 안정지향적으로 보이는군요. SY그룹이 처한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으며 단 한 톨의 사적인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다. 그의 질문은 정확히 핵심을 찌르고 있었다. 서연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평정심을 되찾고 대답했다. 안정적인 성장을 기반으로 새로운 도전을 모색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도발적인 질문에 물러서지 않고 자신의 논리를 방어했다. 몇 차례의 날카로운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간 후에야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죠. 그게 전부였다. 칭찬도 비난도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그저 수많은 부하 직원 중 한 명으로 대하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오자 몇몇 동료들이 다가와 까다로운 신임 CEO를 상대로 잘 해냈다며 격려의 말을 건넸다. 하지만 최태환 상무는 비꼬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이야, 이 팀장. 신임 CEO의 눈에 단단히 들었나 봐? 그렇게 집요하게 질문하는 건 처음 보는데 아주 인상적이었어. 그의 말투에는 노골적인 질투와 경계심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그저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자리를 피했다. 최 상무의 저런 반응이 앞으로 그녀의 회사 생활을 더욱 피곤하게 만들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며칠 후 서연은 퇴근을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곤한 하루였다.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서려는 순간 그녀는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다. 강지훈이었다. 너무나도 좁은 공간에 그와 단둘이 남게 된 것이다. 그녀는 차라리 계단으로 뛰어내려가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이미 엘리베이터에 발을 들여놓은 후였다.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는 천천히 아래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숨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 벽에 차가운 금속의 등을 기댄 채 층수를 나타내는 숫자만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의 희미한 향수 냄새가 좁은 공간을 가득 메웠고 그 향기는 원치 않는 기억들을 수면 위로 끄집어냈다. 바로 그때 그가 먼저 침묵을 깼다. 오늘 보고서는 지난번보다 훨씬 나아졌더군.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심했지만 그날 밤 바에서 들었던 낮은 톤과 겹쳐지며 서연의 심장을 뒤흔들었다. 서연은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짜내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녀는 고개를 돌려 그를 쳐다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 짧은 대화를 끝으로 다시 침묵이 찾아왔다. 1층에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이 마치 영혼처럼 길게 느껴졌다. 딩!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서연은 거의 도망치듯 엘리베이터에서 빠져나왔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로비를 가로질렀다. 그의 시선이 등 뒤에 느껴졌지만 차마 확인할 수는 없었다. 이런 아슬아슬한 긴장감 속에서 시간은 흘러갔다. 강지훈은 여전히 그녀를 모르는 사람처럼 대했지만 그의 시선은
언제나 회의실의 가장 먼 곳에 앉아있는 그녀를 정확히 찾아냈고 그의 지시는 유독 그녀의 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유능한 전략기획팀에 대한 신임 CEO의 기대라고 생각했지만 서연은 그것이 자신을 향한 보이지 않는 시험이자 족쇄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최태환 상무의 의심과 견제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회사 내에는 서연이 CEO의 특별한 총애를 받고 있다는 식의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오후였다. 막 주말 계획을 세우며 한숨 돌리려던 찰나 비서실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수화기 너머로 비서의 사무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서연 팀장님, 대표님께서 지금 바로 대표이사실로 오시라고 하십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논의할 사항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 말에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내려놓고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최상층에 위치한 대표이사실로 향했다. 거대한 원목문 앞에 서자 그녀의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들었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고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대표이사실의 원목문은 마치 거대한 단두대처럼 느껴졌다. 이서연은 짧게 심호흡을 한 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전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사무실은 압도적일 만큼 넓고 고요했다. 강지우는 책상에 앉아있지 않고 창가에 서서 팔짱을 낀 채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서연이 들어서는 소리에 그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림자가 드리운 그의 얼굴은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지만 그 시선만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그녀를 향해 있었다. 앉지. 그가 턱짓으로 소파를 가리켰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권위는 거스를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서연은 뻣뻣하게 굳은 몸을 이끌어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걸터 앉았다. 그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둘 사이의 거리가 갑자기 너무 가깝게 느껴져 서연은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그의 시선이 그녀의 얼굴부터 서류를 쥔 손끝까지 천천히 훑었다. 그것은 업무적인 관찰이었지만 서연에게는 마치 발가벗겨지는 듯한 굴욕감을 안겨주었다. 이서연 팀장.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전략기획팀장으로서 우리 SY그룹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지? 예고 없는 질문에 서연은 잠시 숨을 골랐다. 이것은 시험이었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생각을 정리하며 대답했다. 성공에 안주하는 타성과 핵심 브랜드의 노후화입니다. 특히 그룹의 상징과도 같은 플래그십 브랜드 엘리시안의 정체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녀의 대답은 명료하고 정확했다. 강지훈의 입가에 희미한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의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정확해. 그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두꺼운 파일을 그녀 앞으로 밀었다. 그래서 시작하려고 해. 프로젝트 엘리시안. 기존의 낡은 이미지를 벗고 완전히 새로운 명품 브랜드로 재탄생시키는 작업이다. 서연은 파일 표지에 밝힌 극비 톱시크릿라는 붉은 도장을 보며 마른 침을 삼켰다. 프로젝트의 규모와 중요성이 단번에 느껴졌다. 그는 말을 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내 임기 동안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거다. 실패는 용납되지 않아. 그리고 이 중책을 이서연 팀장에게 맡기고 싶군. 그 순간 서연의 머릿속이 텅 비는 것 같았다. 이것은 파격적인 인사였다. 상무급 임원들이나 맡을 법한 프로젝트를 고작 팀장인 자신에게 맡기겠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기회인 동시에 한 발만 헛디디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한 외줄타기였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되물었다. 어째서 접니까? 강지우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뚫어질 듯 그녀를 응시했다. 지난 보고에서 이 팀장은 안정지향적이라고 했지. 하지만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려. 그건 회사의 낡은 시스템에 자신을 맞춘 결과일 뿐 이 팀장 본연의 모습은 아니더군. 입사 이후 자네가 제출했던 모든 기획안을 검토했다. 거기엔 누구보다 대담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있었어. 난 그 잠재력을 깨우고 싶은 거다. 증명해봐. 자네의 능력을. 그의 말은 오직 업무적인 평가였지만 서연은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다. 거절할 수 있는 선택지는 없었다. 이것은 명령이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연이 간신히 대답하자 그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필요한 모든 권한을 주겠다.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하면 비서실을 통해 나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단, 결과로 보여줘야 할 거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며 마지막 말을 던졌다. 나가봐도 좋다. 그와의 대화는 그것으로 끝이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뻣뻣하게 인사를 하고는 무거운 파일을 안고 그의 사무실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그의 시선은 그녀의 등 뒤에 머물러 있었다. 사무실로 돌아온 서연은 팀원들을 소집했다. 그녀는 CEO와의 면담에서 느꼈던 압박감과 개인적인 감정은 모두 지워버리고 오직 리더로서의 모습만을 보여주었다. 프로젝트 엘리시안의 개요를 설명하자 팀원들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흥분이 교차했다. 회사의 명운이 걸린 프로젝트의 중심이 되었다는 사실에 모두가 전례 없는 의욕을 불태웠다. 서연은 그들의 불타는 눈빛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것은 강지훈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떠나 그녀와 그녀 팀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할 싸움이었다. 그날부터 전략기획팀은 전쟁터로 변했다. 밤낮 없이 아이디어 회의가 이어졌고 사무실의 불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다. 서연은 리더로서 팀의 중심을 잡고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며 프로젝트의 큰 그림을 그려나갔다. 그녀는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를 향한 복잡한 감정으로부터 그가 만들어 놓은 이 거대한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다. 일에 몰두하는 동안만이라도 그를 잊을 수 있었다. 한편 이 모든 상황을 못마땅한 표정으로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최태환 상무였다. 그는 프로젝트 엘리시안 같은 핵심 프로젝트는 당연히 자신의 차지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런데 신임 CEO는 자신을 건너뛰고 일개 팀장인 이서연에게 그 중책을 맡겨버렸다. 이것은 그의 자존심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자 자신의 입지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었다. 그는 서연과 강지훈 사이에 무언가 특별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굳혔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재무팀 부장을 은밀히 만났다. 이번 프로젝트에 우리 재무팀의 협조가 필수적이겠지? 전략기획팀에서 요청하는 자료는 최대한 협조해주게. 다만 우리가 가진 예상 매출 데이터에서 가장 긍정적인 전망치를 조금 더 부풀려서 주는 건 어렵지 않겠지? 신임 CEO의 첫 프로젝트인데 다들 장밋빛 미래를 보고 싶어 하지 않겠나.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거절할 수 없는 압력과 음흉한 의도가 담겨 있었다. 재무팀 부장은 그의 충실한 라인이었고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과 그녀의 팀은 재무팀에서 넘어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든 전략을 수립했다. 부풀려진 예상 매출과 시장 점유율 데이터는 그들의 계획을 더욱 대담하고 공격적으로 만들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수주간의 노력 끝에 완벽에 가까운 중간 보고서를 완성했고 강지훈에게 보고할 날짜를 바로 며칠 앞두고 있었다. 서연은 마지막 검토를 위해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모든 수치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마케팅 비용 대비 예상 수익 증가율이 없게 평균을 너무 크게 상회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자신들의 전략이 그만큼 혁신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려 했었다. 하지만 그녀의 날카로운 직감은 계속해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찝찝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던 그녀는 데이터 분석을 담당하는 막내 팀원을 불렀다. 김대리, 미안한데 재무팀에서 받은 원본 데이터 서버에 접속해서 우리가 받은 파일이랑 교차 확인 좀 다시 해줄 수 있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김대리의 표정이 시간이 갈수록 하얗게 질려갔다. 한참 동안 모니터와 서류를 번갈아 보던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서연을 불렀다. 팀장님, 이거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저희가 받은 파일의 핵심 예측 수치들이 서버 원본 데이터와 미세하게 다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수정한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팀원의 자리로 달려가 모니터에 떠있는 2개의 스프레드시트를 노려보았다. 명백한 조작이었다. 그리고 그 조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들은 지난 몇 주간의 모든 것을 쌓아 올렸다. 거대한 사상 누각을. 누군가 그들을 함정에 빠뜨린 것이 분명했다. 차가운 배신감에 휩싸일 틈도 없었다.
이서연의 머릿속은 즉시 비상체제로 전환되었다. 그녀는 하얗게 질린 김대리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고 흩어져 있던 팀원들을 회의실로 소집했다. 절망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강인했다. 모두 들어요. 우리가 기반으로 삼았던 재무 데이터에 심각한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지금부터 기존의 모든 계획안은 전면 폐기합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없어요. 지금부터 보고서 제출까지 남은 72시간 동안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다시 세울 겁니다. 팀원들의 얼굴에 깊은 절망이 스쳐 지나갔다. 몇 주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허탈감과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회의실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누군가의 소행이라는 것을 모두가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증거도 없었고 범인을 찾을 시간도 없었다. 그때 서연이 다시 입을 열었다. 이건 위기지만 동시에 기회입니다. 우리는 더 완벽한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나를 믿고 따라와 줄 수 있겠습니까? 그녀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고 그 힘은 절망에 빠진 팀원들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그 순간부터 전략기획팀 사무실은 24시간 꺼지지 않는 심장을 단 야전사령부로 변모했다. 책상 위에는 식어 빠진 배달 음식 용기와 텅 빈 에너지 드링크 캔들이 산처럼 쌓여갔고 화이트보드는 새로운 전략과 지워진 아이디어들의 흔적으로 새까맣게 뒤덮였다. 서연은 잠도 잊은 채 팀의 선봉에 섰다. 그녀는 방대한 시장 데이터를 다시 분석하고 밤샘 회의를 이끌며 팀원들을 독려했다. 육체적 피로는 극에 달했지만 알 수 없는 오기와 책임감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다. 첫날 밤이 깊어 자정이 넘은 시각, 사무실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강지훈이 들어섰다. 갑작스러운 그의 등장에 모두가 하던 일을 멈추고 얼어붙었다. 그는 평소의 냉철한 표정으로 사무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전쟁터 같은 광경과 직원들의 지친 얼굴을 보고도 그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진척 상황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의 낮은 목소리가 고요한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서연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데이터 오류나 사보타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것은 변명처럼 들릴 수 있었고 리더로서의 무능을 인정하는 꼴이었다. 기존 전략의 일부 허점을 발견하여 보다 공격적인 플랜 B로 방향을 수정했습니다. 현재 새로운 시장 분석을 거의 마친 상태입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강지우는 말없이 그녀의 눈을 응시했다. 그의 시선은 마치 그녀의 의도와 진실을 모두 꿰뚫어보고 있는 것 같았다. 잠시 후 그는 짧게 말했다. 좋아, 계속 진행하도록.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조용히 사무실을 나갔다. 그의 방문은 그날 밤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는 매일 밤 자정이 넘은 시각이면 어김없이 나타났다. 진척 상황 확인이라는 명분이었지만 서연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지 않았다. 그는 회의에 참여하여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그들의 논리를 시험했고 때로는 막다른 길에 부딪힌 그들에게 누구도 생각지 못한 통찰력 있는 조언을 던져주기도 했다. 타겟 고객층을 너무 넓게 잡았어. 핵심에 집중해야 해. 엘리시안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지? 그의 질문은 언제나 핵심을 찔렀다. 서연은 그의 도전에 한치의 물러섬 없이 자신의 논리를 펼치며 맞섰다. 그들의 대화는 때로는 불꽃 튀는 토론으로 번졌다. 대표님의 의견은 지나치게 리스크가 큽니다.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확보한 후에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편이 안정은 곧 정체를 의미해. 이서연 팀장답지 않은 소리군. 두 사람의 팽팽한 지적 대결을 지켜보는 팀원들은 숨을 죽였다. 그 과정 속에서 서연은 그의 냉정한 카리스마 뒤에 숨겨진 엄청난 전략가적 면모와 비전을 보았다. 그는 단순한 경영자가 아니라 판 전체를 읽고 미래를 설계하는 설계자였다. 반대로 강지훈 역시 이서연이라는 인물을 새롭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이미 그녀가 조작된 데이터의 희생양이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변명하거나 도움을 청하는 대신 자신의 힘으로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팀을 이끌고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그녀의 모습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것은 그가 그날 밤 바에서 보았던 상처받고 위태로워 보이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강인함이었다. 보고를 이틀 앞둔 새벽, 서연은 결국 책상에 엎드린 채 잠이 들고 말았다. 며칠째 이어진 강행군에 그녀의 정신력도 한계에 다다른 것이었다. 사무실에는 키보드 소리 대신 팀원들의 고단한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어김없이 사무실을 찾은 강지우는 잠든 그녀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희미한 스탠드 조명 아래 곤히 잠든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어려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녀의 뺨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는 충동을 억누르는 대신 입고 있던 자신의 재킷을 벗어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 위에 덮어주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팀원들이 깨지 않도록 조용히 발소리를 죽여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얼마 후 잠에서 깬 서연은 어깨를 감싸는 낯선 온기와 무게감에 화들짝 놀랐다. 고급 원단의 감촉과 그의 희미한 채취가 남아있는 재킷. 그녀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다. 이것은 명백한 선을 넘는 행위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쾌감보다는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기묘한 감정이 먼저 피어올랐다. 한편 최태환 상무는 전략기획팀 사무실의 불이 연일 꺼지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으며 득이양양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서연과 그녀의 팀이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래, 발버둥 쳐봐야 소용없지. 곧 있으면 모두의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내 발 아래 무릎 꿇게 될 테니. 그는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만족하며 서연이 무너진 뒤 자신이 프로젝트를 차지할 달콤한 순간을 상상하고 있었다. 마침내 보고서 제출 당일 아침이 밝았다. 밤샘 작업 끝에 완성된 새로운 프로젝트 엘리시안 기획안은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견고하고 혁신적이었다. 위기는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서연은 깔끔하게 정리된 보고서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자 등받이에는 강지훈의 재킷이 단정하게 걸려 있었다. 그녀는 잠시 그 재킷을 바라보았다. 그를 향한 감정은 이제 단순한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를 넘어 존경심과 기묘한 연대감, 그리고 혼란스러운 끌림으로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다. 그녀는 재킷을 들고 새로운 보고서와 함께 대표이사실로 향했다. 대표이사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이서연은 강지훈의 책상 위에 그의 재킷을 단정하게 놓으며 최대한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따뜻했습니다. 그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짧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감상에 젖을 시간은 없었다. 그녀는 곧바로 프로젝트 엘리시안의 중간 보고를 시작했다. 위기를 겪고 다시 태어난 기획안은 이전과는 차원이 달랐다. 더욱 대담했고 더욱 정교했으며 모든 변수를 꿰뚫고 있었다. 서연의 목소리에는 지난 며칠간의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강한 자신감과 확신이 넘쳤다. 그녀는 조작된 데이터의 함정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위기 속에서 어떻게 더 혁신적인 대안을 찾아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것은 그녀의 자존심이자 그녀의 팀원들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었다. 강지우는 발표 내내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팔짱을 낀 채 그녀를 지켜보기만 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은 그 어떤 생각도 읽을 수 없게 만들었다. 발표가 끝나고 숨 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서연은 마른 침을 삼키며 그의 평가를 기다렸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훌륭해. 내가 기대했던 것이 바로 이런 그림이었어. 이 계획대로 즉시 실행하도록. 그의 목소리에는 드물게도 명백한 만족감이 실려 있었다. 그가 내린 최고의 찬사였다.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사무실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팀원들은 보고를 받고 환호성을 질렀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을 본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 빛은 오래가지 못했다. 서연의 성공 소식을 전해들은 최태환 상무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분노로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그는 이서연의 능력을 과소평가했던 것이다. 1차 계획이 실패하자 그는 더욱 악랄하고 직접적인 다음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는 즉시 이탈리아의 오랜 파트너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 파트너는 프로젝트 엘리시안의 핵심 소재를 공급하기로 한 명품 원단 제조사 베리타스 이탈리아의 경영진과
친분이 있는 인물이었다. 최상무는 교묘하게 거짓 정보를 흘렸다. SY그룹의 신임 CEO는 단기 실적에만 집착하는 인물이라 초기 계약만 비싼 원단으로 하고 곧 저가 원단으로 교체할 계획이라더군. 베리타스 같은 명품 브랜드의 이미지만 이용하고 버리려는 속셈이지. 그는 SY그룹의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인 척하며 프로젝트의 진정성에 대해 심각한 의심을 심어주었다. 자사의 브랜드 가치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베리타스에게 이러한 소문은 치명적인 것이었다. 며칠 후 프로젝트가 순항하며 팀의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해 있을 때였다. 서연의 사무실 전화가 울렸다. 베리타스 이탈리아의 아시아 지부장이었다. 그는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서연 팀장님, 유감스러운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본사 내부 방침의 급작스러운 변경으로 인해 SY그룹과의 파트너십 제안을 전면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말은 서연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잠시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수화기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다. 베리타스의 원단 없이는 프로젝트 엘리시안의 핵심 콘셉트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 그들의 독보적인 소재는 새로운 브랜딩의 심장이었다. 그 심장이 멈춰버린 것이다. 축제 같던 사무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팀원들의 얼굴에는 다시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서연은 필사적으로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그녀는 베리타스 본사에 수십 통의 전화를 걸고 이메일을 보냈지만 그들은 묵묵부답이었다. 그녀는 절벽 끝에 매달린 기분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았다.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다는 패배감이 그녀의 온몸을 짓눌렀다. 그녀는 강지훈의 신뢰를 저버렸다. 그가 덮어주었던 재킷의 온기가, 그가 던져주었던 날카로운 조언들이 떠오르며 그녀의 마음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녀가 책상에 고개를 파묻고 자책하고 있을 때 비서실로부터 연락이 왔다. 대표님이 지금 즉시 뵙자고 하신다는 전갈이었다. 올 것이 왔구나. 그녀는 모든 것을 체념한 채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대표이사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강지훈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차갑고 단단해 보였다. 서연은 그의 책상 앞에 서서 힘겹게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프로젝트를 망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해고를 각오한 그녀의 말에 그는 의외의 반응을 보였다. 그는 화를 내거나 질책하는 대신 차분하게 물었다. 자초지종을 말해봐. 그녀는 베리타스로부터 일방적인 계약 파기 통보를 받은 상황까지 모든 것을 사실대로 보고했다. 그는 말없이 모든 것을 듣고 난 후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수화기를 들어 비서에게 연결했다. 베리타스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벨리니 회장을 연결해줘. 개인적인 용무라고 전하고. 잠시 후 전화가 연결되자 그는 유창한 이탈리아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그가 하는 말을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의 목소리에 담긴 차분함과 흔들림 없는 자신감에 압도당했다. 그의 대화는 길지 않았다. 그는 몇 마디를 나눈 후 알겠다는 듯 짧게 대답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그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서연을 바라보았다. 우리 회사의 미래 방향에 대한 오해가 좀 있었던 모양이군. 오해는 풀었으니 내일 중으로 베리타스 측에서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계약 확정서를 보내올 거다. 그의 말은 너무나도 간단했다. 그녀가 며칠 동안 전전긍긍하며 해결하지 못했던 프로젝트의 명운을 뒤흔들었던 거대한 위기가 그의 전화 한 통으로 해결된 것이다. 서연은 충격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짜내 물었다. 어째서 이렇게까지? 그녀의 질문에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로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큰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뒤덮었다. 그는 그녀의 바로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깊은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말했잖아. 이 프로젝트는 실패해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 나는 내 사람이 외부의 농간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 내 사람, 그 지극히 사적이고 모호한 단어가 서연의 심장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두 사람 사이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고 공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짙은 감정으로 가득 찼다. 강지훈의 전화 한 통이 불러온 파장은 거대했다. 프로젝트 엘리시아는 좌초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금 순항하기 시작했다. 이서연의 리더십은 팀 내에서 절대적인 신뢰를 얻었고
프로젝트는 전보다 더 큰 동력을 얻었다. 하지만 회사 전체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해가고 있었다. 대표이사가 특정 팀의 위기 해결을 위해 직접 그것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나섰다는 사실은 모두의 입에 오르내리는 가십거리가 되었다. 그냥 능력이 좋아서는 아닐 거야. 뒤에 뭔가 있는 게 분명해. 휴게실에서, 복도에서, 익명의 회사 게시판에서 악의적인 속삭임들이 독버섯처럼 피어났다. 서연은 애써 그런 소문들을 무시하려 했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따가운 시선과 그녀를 보고 수군거리다. 입을 다무는 동료들의 모습은 그녀를 점차 고립시켰다. 그녀가 이룬 모든 성과는 CEO의 총애라는 한마디로 폄하되었고 그녀의 능력은 의심의 대상이 되었다. 강지훈의 태도는 더욱 알 수 없어졌다. 그는 내 사람이라는 말을 했던 그날 밤 이후 오히려 그녀를 더욱 냉정하게 대했다. 공개적인 회의 석상에서는 그녀의 보고서에 대해 누구보다 날카롭게 지적했고 복도에서 마주칠 때면 가벼운 목례조차 받지 않고 스쳐 지나갔다. 그의 이런 행동이 소문을 잠재우기 위한 의도적인 거리두기라는 것을 서연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문제였다. 그의 차가운 외면은 그녀의 마음에 혼란스러운 생채기를 남겼다. 이 모든 상황을 가장 즐겁게 지켜보는 것은 최태환 상무였다. 그의 2번에 걸친 계획은 실패했지만 대신 그는 더 확실한 의심을 품게 되었다. 강지훈의 이서연에 대한 비호는 단순한 상사의 그것을 넘어선 것이었다. 분명 두 사람 사이에는 자신이 모르는 과거의 연결고리가 있었다. 그는 이 연결고리만 찾아낸다면 두 사람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를 손에 쥘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더 이상 어설픈 공작을 펼치지 않기로 했다. 최 상무는 막대한 돈을 주고 업계에서 가장 유능하지만 그만큼 뒤가 구린 것으로 유명한 흥신소 업자를 고용했다. 그는 흥신소장에게 강지훈과 이서연의 사진을 건네며 말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캐내. 회사에 들어오기 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가 분명해. 사소한 것이라도 좋으니 둘을 엮을 수 있는 건수를 찾아와. 돈은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그의 눈에는 독사 같은 교활함과 증오가 번뜩이고 있었다. 조사는 은밀하고 신속하게 시작되었다. 하지만 초기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강지훈은 오랫동안 해외 지사에 머물렀고 이서연은 평범한 직장인의 삶을 살았다. 두 사람의 과거 동선에는 그 어떤 접점도 발견되지 않았다. 흥신 소장이 진전이 없다고 보고하자 최 상무는 짜증스럽게 소리쳤다. 공식적인 기록만 뒤지니까 안 나오는 거겠지. 비공식적인 행적을 파라고. 특히 강지훈이 한국에 들어와서 취임하기 직전 그 며칠간의 행적을 샅샅이 뒤져봐. 그의 집요한 지시는 효과가 있었다. 조사원은 방향을 바꿔 강지훈의 취임식 며칠 전으로 수사망을 좁혔다. 그리고 마침내 의미 있는 단서를 찾아냈다. 그날 밤 강지훈과 이서연은 각자 다른 시간대에 강남의 같은 지역에 있었다. 조사원은 그 지역의 모든 고급 호텔과 바의 CCTV 기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는 호텔 보안팀 직원을 돈으로 매수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며칠간의 지루한 영상 분석 끝에 마침내 조사원의 눈이 번뜩였다. 한 고급 호텔의 로비 CCTV 영상이었다. 시간은 새벽 6시경. 화면 속으로 익숙한 얼굴의 여성이 걸어 나오고 있었다. 이서연이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며 다소 서두르는 듯한 모습으로 호텔을 빠져나갔다. 조사원은 시간을 기록하고 영상을 계속 돌렸다. 그리고 약 10분 뒤 같은 엘리베이터 뱅크에서 한 남자가 내려 로비를 가로질러 나갔다. 강지훈이었다. 그들이 함께 있는 장면은 아니었다. 하지만 같은 날 새벽, 같은 호텔에서 시간차를 두고 나오는 모습은 그 자체로 강력한 정황 증거였다. 조사원은 즉시 해당 장면들을 캡처하고 시간을 명기하여 보고서를 작성했다. 화질이 썩 좋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의 얼굴을 식별하기에는 충분했다. 그는 이 폭발적인 자료를 들고 의기양양하게 최태환 상무의 사무실을 찾았다. 최 상무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조사원이 건넨 태블릿 PC의 화면을 응시했다. 화면 속에는 어색한 표정의 이서영과 뒤이어 나오는 강지훈의 모습이 담긴 사진 파일이 열려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날짜와 시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낯선 사람과의 하룻밤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가 우리 회사의 새로운 CEO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졌다. 이제야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그는 태블릿 화면을 손가락으로 쓸어 넘기며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분노와 질투로 일그러졌던 그의 얼굴에 승리자의 여유가 떠올랐다. 그는 드디어 손에 쥐었다. 두 사람의 위선적인 관계를 만천하에 폭로하고 그들의 명예와 경력을 한순간에 진흙탕으로 처박을 수 있는 가공할 위력의 핵무기를 그는 천천히 중얼거렸다. 이제 게임은 끝났어. 강지훈, 이서연. 그의 목소리는 승리를 확신하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어두운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최태환의 주변 공기가 위험할 정도로 고요해졌다는 보고를 받은 것은 늦은 밤이었다. 강지훈은 자신의 비서이자 가장 신뢰하는 신복인 김민준 실장에게서 최 상무가 최근 뒷세계 흥신소와 접촉했으며 그들의 목표가 자신과 이서연의 사적인 뒷조사였다는 사실을 전해들었다. 강지훈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졌다. 최태환이 드디어 칼을 뽑아들었다. 그리고 그 칼날은 분명 자신과 이서연 두 사람 모두를 겨누고 있을 터였다. 그는 더 이상 이서연을 이 위험한 게임의 밖으로 밀어둘 수 없다고 판단했. 그는 비서실을 통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 휴대폰으로 직접 이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늦은 시간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에 잠시 망설이는 듯하던 그녀가 전화를 받았다. 나 강지훈입니다. 그의 낮은 목소리에 서연이 숨을 멈추는 것이 전화기 너머로 느껴졌다. 지금 바로 내 사무실로 올라와 줄 수 있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절을 용납하지 않는 단호함과 은밀한 긴급함이 섞여 있었다. 몇 분 후 서연이 굳은 표정으로 대표이사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강지훈은 평소처럼 책상 뒤에 앉아 있지 않았다. 그는 재킷을 벗어둔 채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조금은 편안하지만 그만큼 더 경계심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으로 창가에 서 있었다. 사무실의 조명은 평소보다 어두웠고 두 사람 사이에는 업무적인 분위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와 따뜻한 차가 담긴 찻잔을 건넸다. 이제 그만 연극은 끝내도록 하지. 이서연 씨. 그가 직함없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직설적인 말에 서연의 어깨가 움찔했다. 취임식 날 강당에서 당신을 봤을 때 난 당신이 누군지 정확히 알아봤어. 마침내 올 것이 왔다. 서연은 찻잔을 든 손을 떨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수백 번이나 상상했던 최악의 순간이었다. 그의 고백은 계속되었다. 내가 당신을 모르는 척했던 건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어. 그리고 우리의 사적인 관계와 별개로 전략기획팀장 이서연이라는 사람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싶었기 때문이고, 그의 말은 지난 몇 주간 그녀를 짓눌렀던 불안감과 혼란의 실체를 드러내 주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자신을 기만하고 시험하고 혼란스럽게 만든 그에 대한 원망이었다. 왜 그런 식으로 저를 기만하신 거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그는 그녀의 분노를 피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다. 미안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나에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 내가 이 회사에 온 진짜 이유와 당신이 그 이유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이야. 강지훈은 사무실 안쪽에 숨겨진 금고를 열어 서류철 하나를 꺼내 그녀 앞에 테이블에 놓았다. 그것은 SY그룹의 내부 감사 자료와 자금 흐름을 추적한 비밀 보고서였다. 나는 단순히 경영 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게 아니야. 선대 회장님의 명을 받고 수년간 회사를 좀먹어온 거대한 비자금 커넥션을 뿌리 뽑기 위해 온 거다. 그는 보고서의 한 페이지를 펼쳐 보였다. 그 페이지의 최상단에는 주요 관련자라는 제목 아래 최태환 상무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서연의 눈이 충격으로 커졌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최 상무가 그토록 프로젝트 엘리 사안을 방해했던 이유, 자신을 눈엣 가시처럼 여겼던 이유가 단지 개인적인 질투나 견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비리가 파헤쳐질까 두려워하는 범죄자의 발악이었던 것이다. 강지훈의 목소리가 낮게 이어졌다. 최태환은 그 커넥션의 핵심 인물이다. 그리고 프로젝트 엘리시아는 내가 그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낡은 시스템을 갈아엎기 위해 던진 승부수였지. 최태환은 그걸 막아야만 했고, 프로젝트의 책임자인 당신은 그의 첫 번째 공격 목표가 된 거고,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자 서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자신은 그저 직장 내 암투의 희생양인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한 범죄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던 것이다. 그녀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그가 그녀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의 눈빛은 전에 없던 진지함과 어딘지 모를 간절함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이서연 씨, 내 임무는 처음부터 충분히 복잡했어. 그런데 당신이라는 변수가 내 인생에 나타났지. 그의 고백은 계속되었다.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것만큼이나 당신을 지키는 것이 나에게 중요한 일이 되어버렸어. 하지만 이제 최태환이 우리의 관계를 의심하고 뒷조사를 시작했다. 아마 그날 밤 호텔의 CCTV 기록 같은 우리를 공격할 무언가를 손에 넣었을 거야. 곧 폭풍이 몰아칠 거다. 그의 말은 냉정한 현실 인식이었지만 그 안에는 그녀를 향한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더 이상 CEO와 팀장이 아니었다. 거대한 위기 앞에 선 한 남자와 한 여자였다. 나는 당신의 CEO로서가 아니라 한 남자로서 당신에게 부탁하고 싶어. 나를 믿고 이 싸움이 끝날 때까지 내 옆에서 주겠나?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 그의 목소리는 애원이나 명령이 아닌 동등한 파트너에게 건네는 진심 어린 제안이었다. 서연은 그의 눈동자 속에서 흔들리는 자신을 보았다. 두려웠다. 하지만 그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묘한 확신이 들었다. 그녀를 기만했던 그가 미웠지만 위험 속에서 자신을 지키려 했던 그의 진심이 심장을 울렸다. 그녀는 지난 몇 주간의 모든 사건들을, 그의 차가운 외면과 그 속에 숨겨진 뜨거운 배려들을 떠올렸다. 그녀는 마침내 결심했다. 그녀는 길게 숨을 내쉬고는 흔들림 없는 눈으로 그를 마주 보았다. 그리고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무엇을 하면 되죠? 그 대답은 항복이 아닌 동맹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었다. 연말 이사회는 SY그룹의 한 해 농사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자리였다. 그룹의 회장단을 비롯한 주요 임원들과 대주주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고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팽팽했다. 이서연은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기를 기다리며 마른 입술을 적셨다. 회의가 시작되기 직전 그녀는 테이블 상석에 앉은 강지훈과 잠시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빛은 준비됐나? 라고 묻는 듯했고 그녀는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만의 은밀한 신호였다. 마침내 그녀의 차례가 왔다. 프로젝트 엘리시안의 최종 성과 보고 서연은 단상으로 걸어나가며 수십 개의 묵직한 시선들을 온몸으로 받아냈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목소리는 조금의 떨림도 없이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지난 몇 달간의 성과를 막힘없이 보고했다. 위기를 극복하고 되려 더 큰 성공을 거둔 과정, 예상을 뛰어넘는 초기 시장 반응, 그리고 미래의 비전까지. 그녀의 발표는 완벽했고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데이터와 성과로 가득했다. 발표가 끝나자 보수적이기로 소문난 이사회 임원들 사이에서조차 감탄의 중얼거림이 터져나왔다. 서연의 능력과 프로젝트의 성공은 곧 강지훈의 리더십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졌다. 분위기는 완전히 그들 쪽으로 넘어온 듯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회의의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려던 의장의 말을 최태환 상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잘랐다. 그의 목소리는 비장함마저 감돌아 회의실의 모든 시선을 단숨에 집중시켰다. 의장님, 잠시만 주목해 주십시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그룹의 윤리 경영과 도덕적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안에 대해 먼저 논의해야겠습니다. 그의 돌발 행동에 회의장은 순식간에 술렁였다. 최태환은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한 배우처럼 비극적인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모든 것을 걸고 내부 고발을 하고자 합니다. 강지훈 대표이사와 이서연 팀장은 부적절한 내연관계이며 프로젝트 엘리시안의 성공은 실력이 아닌 사적인 총애에서 비롯된 결과물입니다. 회의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모두가 경악한 표정으로 강지훈과 이서연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서연은 얼굴에 핏기가 모두 가시는 것을 느꼈다. 올 것이 왔다는 것을 알면서도 막상 수십 명의 사람들 앞에서 내연녀로 낙인 찍히는 순간의 치욕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녀의 모든 노력과 열정이 한순간에 더러운 스캔들로 전락해버렸다. 최태환은 이 혼란을 즐기며 자신의 비서에게 눈짓했다. 회의실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방금 전까지 서연의 화려한 보고서가 떠있던 대형 스크린에 다른 화면이 나타났다. 그것은 어느 호텔 로비에 저화질 CCTV 캡처 사진이었다. 날짜와 시간이 붉은색으로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새벽녘, 다소 불안한 표정으로 호텔을 빠져나가는 이서연의 모습, 그리고 몇 분 뒤 같은 장소에서 나오는 강지훈의 모습.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장면은 아니었지만 사진이 주는 암시는 명백하고 악의적이었다. 이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최태환이 스크린을 가리키며 포효했다. 강지훈 대표가 취임하기 바로 며칠 전의 일입니다. 두 사람은 이미 그때부터 은밀한 관계를 맺어왔고 강 대표는 CEO가 되자마자 자신의 내연녀에게 회사의 명운이 걸린 프로젝트를 맡기는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배임 행위이자 우리 그룹 전체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그의 선동적인 외침에 회의장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졌다. 임원들은 서로 수군거렸고 그의 편에 섰던 이사들은 기다렸다는 듯 분노한 표정을 지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수많은 경멸과 의심의 눈초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그녀의 온몸에 밝혔다. 그녀는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는 무력감의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전문성, 그녀의 자존심, 그녀가 지켜왔던 모든 것이 이 조작된 프레임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이 모든 소란의 중심에서 강지훈은 여전히 표정 없는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는 마치 폭풍의 눈처럼 모든 혼란을 빨아들이며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최태환은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했다. 그는 회장단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이런 부도덕한 인물에게 우리 그룹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강지훈 대표이사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키고 회사와 동료를 기만한 이서연 팀장을 해고할 것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회의장은 찬성과 반대의 고성으로 뒤엉켰다. 모든 것이 최태환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이서연이 절망에 빠진 얼굴과 침묵으로 일관하는 강지훈의 모습을 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바로 그때였다. 모든 소란을 잠재우는 듯 강지훈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여전히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얼음처럼 차가운 얼굴이었다. 그는 회의장을 둘러보는 대신 자신의 맞은편에 서서 승리감에 도취된 최태환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눈빛은 분노나 당황이 아닌 먹잇감을 앞에 둔 포식자의 그것처럼 섬뜩하고 고요했다.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강지훈의 목소리는 소란으로 가득 찬 회의실을 단숨에 얼어붙게 할 만큼 차갑고 명료했다. 그는 최태환 상무가 띄워놓은 CCTV 사진을 향해 시선을 돌리며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담담하게 말했다. 나는 이서연 팀장을 취임식 며칠 전 그 호텔에서 만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있었습니다. 그의 폭탄 같은 인정의 회의장은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다. 이서연은 절망감에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다음 말은 모든 사람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다. 그는 최태환을 향해 몸을 돌리며 경멸이 섞인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최태환 상무, 당신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놓쳤군요. 당신이 고용한 어설픈 흥신소가 알아내지 못한 진실 말입니다. 그는 회의실 중앙의 스크린을 향해 손짓했다. 김민준 실장이 그의 신호에 맞춰 노트북을 조작하자 최태환이 띄워놓은 사진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새로운 영상 파일 하나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같은 호텔의 다른 각도에서 찍힌 고화질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이서연은 바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었고 그런 그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남자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바로 그때 강지훈이 나타나 남자들을 막아서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서연을 부축해 호텔방으로 데려가는 장면이 이어졌다. 영상은 그가 그녀를 침대에 눕히고 잠시 그녀를 지켜보다가 아무 일 없이 방을 나와 옆방으로 들어가는 장면으로 끝이 났다. 그는 그날 밤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같은 층의 다른 방을 잡았던 것이다. 강지훈의 목소리가 영상 위로 겹쳐졌다. 나는
그날 밤 공경에 처한 한 여성을 도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내가 도왔던 그 여성이 우리 회사의 유능한 팀장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나는 그녀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 이 사실을 함구했습니다. 하지만 최태환 상무, 당신은 이 순수한 호의를 더러운 스캔들로 둔갑시켜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한 연막으로 사용하려 했습니다. 그는 말을 멈추고 회의장을 둘러보았다. 분위기는 완전히 역전되어 있었다. 비리를 덮는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최태환이 당황하며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불안감에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강지우는 그의 발악을 무시하고 의장을 향해 정중하게 말했다. 의장님, 오늘 이 자리의 진짜 안건은 저속한 스캔들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몇 달간 비밀리에 진행해온 SY그룹 내부 비리에 대한 특별 감사 보고입니다. 그는 김 실장에게 다시 한번 눈짓했다. 스크린에는 이제 수십 개의 계좌번호와 복잡하게 얽힌 자금 흐름도, 그리고 유령 회사의 이름들이 나타났다. 모든 화살표의 끝은 단 한 사람, 최태환 상무를 가리키고 있었다. 강지우는 마치 유능한 검사처럼 그의 범죄 사실을 하나하나 명확하게 짚어나갔다. 최태환 상무는 지난 5년간 다수의 유령 회사를 통해 납품 단가를 조작하고 회사의 공금 수백억 원을 횡령해왔습니다. 스크린에는 최 상무가 유령 회사의 대표들과 은밀하게 만나는 사진과 그의 지시가 담긴 녹취록의 파형이 떠올랐다. 회의장은 경악으로 술렁였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또한 그는 우리 그룹의 핵심 기술과 신제품 개발 계획을 경쟁사인 태성그룹에 팔아넘기는 간첩 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대가로 받은 검은 돈은 해외 조세 피난처의 차명 계좌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스크린에는 태성그룹 임원과 접촉하는 최 상무의 모습과 해외 계좌의 입금 내역이 증거로 제시되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반격이었다. 이사회의 임원들은 이제 경악을 넘어 분노에 찬 표정으로 최태환을 노려보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강지우는 프로젝트 엘리시안에 대한 사보타주 증거를 꺼내들었다. 재무팀 부장의 내부 고발 진술서와 그가 최 상무의 지시를 받고 데이터를 조작했음을 시인하는 영상이었다. 그가 프로젝트 엘리시안을 그토록 방해했던 이유는 프로젝트가 성공하여 회사의 낡은 시스템이 투명하게 바뀌면 자신의 비리가 드러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이야. 전부 조작된 거라고. 최태환은 완전히 이성을 잃고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그의 완벽했던 계획은 산산조각이 났고 이제 그는 벼랑 끝에 몰린 쥐신새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편이라고 믿었던 이사들을 향해 도움을 청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그들은 이미 싸늘하게 등을 돌린 후였다. 그의 제국은 그의 눈앞에서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렸다. 문 밖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회의장의 혼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곧장 단상을 향해 걸어왔다. 그리고 선두에 선 수사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최태환에게 말했다. 최태환 씨, 당신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사관들이 그의 양팔을 붙잡고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철컥 하고 금속성이 울리는 순간 회의장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조금 전까지 그룹의 막강한 권력자였던 그는 이제 초라한 범죄자로 전락하여 힘없이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갔다. 문이 닫히고 그의 절규 섞인 마지막 발악이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다. 길고 길었던 암투의 막이 내리고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는 극적인 순간이었다. 회의장에 남은 사람들은 모두 넋이 나간 표정으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단상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고 강지훈과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에는 안도와 승리, 그리고 그녀를 향한 따뜻한 위로가 담겨 있었다. 최태환 상무가 끌려나간 회의실에는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거대한 폭풍이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간 뒤의 고요함이었다. 이사회의 임원들은 충격과 안도, 그리고 부끄러움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으로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마침내 연로한 이사회 의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깊게 허리를 숙였다. 그는 강지훈과 이서연을 향해
그룹을 대표하여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두 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룹의 치부를 드러내고 정의를 바로 세운 강 대표님의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날의 이사회는 SY그룹의 역사에 기록될 거대한 전환점이 되었다. 강지훈의 리더십은 반대의 여지 없이 확고해졌고 최태환과 연결되어 있던 부패한 임원들은 모두 차례대로 그룹에서 숙청되었다. 그의 개혁에는 거침이 없었다. 불투명한 결제 라인은 투명하게 바뀌었고 능력 있는 젊은 인재들이 주요 보직에 등용되었으며 회사는 오랫동안 고여있던 썩은 물을 밀어내고 새로운 활기로 넘실거리기 시작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프로젝트 엘리시안과 이서연이 있었다. 프로젝트는 공식 론칭과 동시에 시장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대성공을 거두었다. 이서연은 이제 더 이상 악성 루머의 희생양이 아니었다. 그녀는 거대한 음모에 맞서 자신의 실력과 정직함으로 모든 것을 증명해낸 SY그룹의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었다. 동료들은 그녀에게 존경과 찬사를 보냈고 그녀의 팀원들은 그 어떤 리더보다도 그녀를 굳건히 믿고 따랐다. 강지훈과 이서연의 관계에 대한 소문은 이제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위험한 상황에 처한 여성을 구한 신임 CEO와 그의 신뢰의 실력으로 보답하며 거대한 비리를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팀장. 그들의 이야기는 한 편의 드라마처럼 회사 내에서 존경과 워스키시니의 대상이 되었다. 이제 누구도 그들의 관계를 의심하거나 비난하지 않았다. 오히려 모두가 그들이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기를 조용히 응원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던 어느 날 저녁, 서연은 강지훈에게서 개인적인 메시지를 받았다. 오늘 밤 9시,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곳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짧은 메시지였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서연의 심장이 기분 좋게 두근거렸다. 그녀는 약속 장소인 스카이라운지 바로 향했다. 몇 달 전 시련의 상처를 안고 절망에 빠져 찾아왔던 그곳이었지만 오늘은 전혀 다른 설렘과 기대로 발걸음이 가벼웠다. 바의 창가. 그들이 처음 만났던 바로 그 자리에 강지훈이 먼저 와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딱딱한 슈트 차림이 아니었다. 부드러운 니트에 편안한 면바지를 입은 그의 모습은 냉철한 CEO가 아닌 따뜻하고 매력적인 한 남자 강지훈이었다. 그는 그녀를 보자 자리에서 일어나 부드러운 미소로 맞아주었다. 그 미소 하나만으로도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마지막 벽까지 허물어지는 듯했다. 그들은 나란히 앉아 그날처럼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마음은 외롭거나 상처받지 않았다. 미안했습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을 너무 오랫동안 힘들게 만들었어요. CEO라는 자리에서 내 감정보다 당신을 지키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 과정이 당신에게 더 큰 상처를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의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덕분에 저는 더 강해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들은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의 어린 시절, 그녀의 꿈, 서로에 대한 첫인상과 아슬아슬한 긴장감 속에서 서로에게 끌렸던 순간들.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마음은 더욱 가까워졌다. 마침내 강지훈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떤 순간보다 진지하고 깊었다. 서연 씨, 아니, 서연아. 이제는 SY그룹의 대표 강지훈이 아니라 그냥 남자 강지훈으로서 당신에게 말하고 싶어. 당신을 사랑해. 내 옆에서 내 인생의 파트너가 되어주겠어? 그의 고백에 서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순간이었다. 그녀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사랑해요, 지훈 씨. 그들의 입술이 조심스럽게 포개졌다. 길고 길었던 오해와 역경의 시간이 끝나고 마침내 두 사람의 사랑이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그들의 키스는 위스키보다도 더 달콤하고 짜릿했다. 며칠 후 이른 새벽, 서연은 강지훈의 집 발코니에서 그와 함께 동이 트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의 넓은 품에 안겨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붉은 빛으로 서서히 물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꿈결처럼 평화롭고 아름다웠다. 도시의 어둠을 밀어내고 솟아오르는 장엄한 태양은 마치 그들 앞에 펼쳐질 빛나는 미래를 예고하는 듯했다. 강지훈이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야. 서연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행복하게 눈을 감았다. 더 이상 낯선 사람과의 하룻밤이 아니었다. 이것은 운명이었고 이제 막 시작된 그들의 영원한 사랑 이야기의 첫 페이지였다.